자, 본 수업에서 우리는 스크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스크럼 이해하기라고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공격적이고 재미있는 제목을 달아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크럼 뽀개기, 스크럼에 대해서 살펴보기 뭐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스크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본 수업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자일에 대한 대표 방법론에서 왜 스크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 스크럼에 대한 특징은 무엇인지, 스크럼 프로세스를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네, 처음부터. 네. 본 수업은 스크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달아볼까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크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다? 그건 솔직한 말론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은 애자일의 대표 방법론으로서 유명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이 애자일 중에서도 애자일의 다양한 방법론 중에서도 대표 방법론이 되었을까? 그 특징을 살펴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크럼 팀에 대한 특징과 이 스크럼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것이 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애자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넘버들이 있습니다. 숫자들, 관련된 숫자들인데 그 숫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크럼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고 스크럼 관련된 여러 사례들, 그 중에서 대표 사례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애자일과 관련된 대표 자격증 중에 하나가 스크럼 마스터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스크럼 마스터와 관련된 3종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 자체로는 간단하고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크럼이라고 하는 걸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격증을 살펴보시면 PSM 레벨 1, 뭐 Certified Scrum Master, PMI AC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도 시험을 살펴보시면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도 취득 가능한 시험이 있는가 하면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지만 되는 시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격증을 확보했어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갱신해야 하고 유지해야만 이 자격증이 계속 효력이 있는 이러한 형태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크럼이라고 하는 개념만을 이해해서는 우리가 이 스크럼을 마스터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스크럼이라고 하는 이야기 등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숫자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숫자로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자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채택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애자일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소프트웨어의 딜리버리, 즉 소프트웨어의 납기라고 불리는 그 기한을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끌어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바로 애자일 방법론이 필요하다라고 봐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애자일을 통해서 우리는 조직의 생산성, 프로덕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소프트웨어 납기를 향상시키거나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돼서는 애자일이 중요하구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 안에서 애자일만이 살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왜 등장을 하느냐? 즉 애자일을 채택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애자일과 관련되어 있는 적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살펴보면 또 어떠한 퍼센트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 중에서 보시면 간반도 보이실 거고 쇼트 이터레이션도 보일 것이고 스프린트란 용어도 보이실 거고 데일리 스탠드업이란 표현도 보이실 건데 우리가 이제 70% 이상 거의 80% 육박하는 위의 것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데일리 스탠드업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이제 스프린트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이미 쓰고 있는 조직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애자일의 기법들을 왜 쓰고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애자일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쓰는 것이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데일리 스탠드 미팅이나 이제 애자일 회고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데 이 회고라는 형태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회의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리고 회의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만을 어떻게 잘 해 나갈 것인가라는 기법 등이 보통 우리가 애자일의 구체적인 기법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애자일 적용 기법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방법론 중에서도 여러 방법론들이 있겠지만 스크럼, 그럼 스크럼 밴 같은 것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합치면 68%, 즉 70%에 가까운 수치, 70이라고 하는 숫자, 100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절대 다수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스크럼이라고 하는 기법이 다른 방법론인 XP나 간반이나 다양한 기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스크럼에 집중할까? 그럼 스크럼에 대해서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스크럼이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스크럼의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스크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짧지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스크럼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럭비라고 하는 용어도 연관 검색어에 뜨기도 하고 또 애자일 용어와 함께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의 럭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보통 소프트웨어 공학 방법론 교재에서는 바로 럭비에서 출발하였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을 럭비 경기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영상 채널들을 통해서 이 럭비 스크럼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이 럭비의 꽃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왜일까요? 스크럼을 통해서 바로 공격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럭비라고 하는 경기는 골포스트 안에다가 우리가 골을 집어넣거나 킥으로 차 넣거나 아니면 우리가 터치다운 하면 결국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우리가 방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격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칙 있거나 우리가 중간에서 공을 뺏어야 될 때 그래서 팀이 어느 팀이 공격권을 가져갈 것인가를 겨룰 때 바로 이 스크럼을 짜게 되는데 스크럼을 잘못 짜면 공격권 없이 내내 게임 내내 일종의 방어만 하다가 결국 게임이 되게 지루해지거나 또는 결과 나오지 않거나 심지어 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크럼에 대한 문헌들을 좀 살펴보면 일본의 조직 경영에서 기반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나카 이쿠지로와 타케우지 히로타카라고 하는 교수 이 두 분은 경영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지식 경영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꼽히는 분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식 경영?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는데 갑자기 지식 경영은 웬 말이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공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데이터, 정보, 지식 등의 차이 등을 우리는 좀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들어만 본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의 주요 기능,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영향력을 갖게 되면 우리가 지식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지식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 1980년대 중반의 일본 환경 또는 미국의 경영 환경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980년대를 살아가지 못했던 분도 계시고 태어나기 전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일본의 제품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전자제품은 정말 미국이 일본이 침공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하버드 경영대학에 나오는 월간지예요. 이 월간지에 The New Product Development Game이라고 하는 일종의 논문이 하나 실리는데 이 논문의 저자가 바로 노나카와 타케우지 교수였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논문에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은 위에 보이시는 옆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네모 박스들이 각각 이렇게 별도로 이게 이제 전통적인 조직에서 일하는 사일로 기반의 우리가 각자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만 하면 돼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적으로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한다는 것은 마치 스크럼을 짜고 시장 내에 어떻게 잘 공격해서 포인트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 Moving the Scrum downfield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크럼 다운필드로 이동한다. 즉 우리가 점수를 낼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HBR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영 전문 잡지라고는 부르지만 주로 사내 기반이시기 때문에 전공 상관없이 많이들 읽는 잡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된 기업들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봤더니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6가지 주요 특징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스크럼이라는 이야기 또는 애자일이라는 이야기에서 많이 등장하게 된 용어 중에 하나. 바로 셀프 오가나이즈된, 즉 자기 조직적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멀티 러닝이라는 표현도 보이실 거고, 그리고 개발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러닝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틀 컨트롤이라고 하는 용어도 좀 보이시면 좋겠죠. 무슨 표현이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애자일이라는 걸 공부하시다 보면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들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자율성과 책임이 바로 내재된 형태 등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스크럼 다운필드로 이동하기에 나오는 이 문헌은 우리가 애자일 선언문이 나오기 이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건 뭐냐? 소프트웨어 공학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서적만 읽고 소프트웨어 쪽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가끔 벽에 부딪혔을 때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 키는 어디서 얻게 되냐면 내 고민에 그 전문가들만 찾아볼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는 나와 비슷한 고민을 어떻게 풀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함의, 의의를 좀 살펴보면 결국은 어댑티브, 이 아답타라고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220V를 6V나 3V로 다운시켜서 뭔가를 이렇게 써야만 전자제품에 무리 없이 사용하게 되는 제품들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아답타라고 부르는데 결국 적응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변화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곧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인 접근은 우리가 테일러리즘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관료제라고도 부르는데 전통적인 접근은 다시 말씀드린 이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해. 그리고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건 일을 잘하는 거고 결과가 잘 나오게 하는 거지 너는 왜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하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배운다라는 거냐? 현장에서 고객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고 깨달은 것들을 개발하고 기능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이미 1980년대에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영진이 이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다른 임무를 매번 부여하더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방향성을 제시하더라는 거죠. 즉 기업에서의 여러 가지 방향이나 프로덕트의 방향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방향성을 현장에 있는 개발자들이 모두 제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윗사람들이 제시해주면 우린 그걸 잘 따라만 가면 돼.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와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달성하려면 결국은 기존의 기업들 혹은 심지어 우리가 하던 방식과도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포인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일을 해보면 그것이 기존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 만들어진다면 기존의 스타일을 고수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다른 것들을 요구당해. 그리고 신제품처럼 기존에 없었던 것들의 새로운 기능들이 작동하게 되거나 새로운 고객들이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우리가 기민한 자세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스크럼 팀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의 스크럼 팀도 마치 럭비의 스크럼 팀과 비슷해요. 여러분이 스크럼 팀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냥 모여 있는 그림만을 보셨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동영상을 살펴보시면 셋, 넷,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스크럼 팀이 짜여져 있어요. 이들의 숫자를 합해보면 보통 8명.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전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숫자가 바뀔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스크럼 팀도 5에서 9명. 왜 5에서 9명일까? 물론 이제 럭비의 개념에서 우리가 갖고 왔지만 공격적인 성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5에서 9명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2테이블 이내 또는 1테이블 이내에서 끊을 수 있는 구조예요. 다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소규모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다기능 팀이에요. 즉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난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저 일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요구되는 기능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난 요번에 요 일을 하라고 부탁받았으니까 난 이것만 하겠다가 아니라 팀 안에서 필요한 요구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거기에 내가 투여해서 일종의 내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아주 공격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종의 스크럼과 같은 구조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럭비에서 스크럼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스크럼은 한 명이라도 딴 생각을 하면 이 스크럼이 깨져서 결국 원하는 공격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바도 명확해야 되지만 이 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을 할 것이냐. 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게 하려면 그동안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방향성을 제시받고 뭔가 당근을 위해서 뛰는 경우였다면 지금은 자발적으로 내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표현인 겁니다. 자,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화면에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SME, 이 SME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길어져요. 예를 들어서 주제 전문가를 우리가 SME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각각의 주제 전문가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오너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크럼 팀이라고 하는 것을 짤 때 우리가 5에서 9명이 팀을 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스크럼 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팀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럼 마스터가 존재를 하고 프로덕트 오너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스크럼의 디벨롭먼트 팀이 존재를 해요. 물론 이 디벨롭먼트 팀은 회사마다 명칭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팀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좀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스크럼 마스터를 잘 살펴보세요. 이 스크럼 마스터의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마치 예술가인 사람처럼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오너는 좀 정장을 입고 비즈니스맨처럼 입혀놨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디벨롭먼트 팀인데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옷들을 입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복장에 전혀 일관성 없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의 팀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스크럼 팀이 갖고 있는 주요 매력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조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프로덕트 오너와 스크럼 마스터의 역할들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 오너는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라고 불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에서 말하는 프로덕트와 소프트웨어 마스 프로덕트가 좀 다르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거나 또는 앞으로 배우시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는 이 오너, 소유자는 혹은 이걸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크럼 마스터는 이 스크럼을 지켜내고 촉진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들을 왜 규정하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결국은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팀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지 그냥 앞으로 잘 부탁해. 그냥 우리는 정말 열심히만 하면 돼. 파이팅 하자라고 한 의지와 단순한 방향만으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스크럼 팀의 멤버들인 즉 개발자들에 의해서 현실화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즉 누군가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달되다 보면 왜곡하는 경우도 있고 뒤틀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 때마다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오해하고 결과가 틀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동기부여가 될까요? 일하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각자의 역할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프로덕트 오너, PO, SM, 뭐 우리가 DT 뭐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제품 책임자, 스크럼 마스터, 개발팀 정도가 됩니다. 그럼 프로덕트 오너의 주요 역할은 뭐냐? 바로 고객과 이해관계자를 대표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엇과 왜라고 하는 것은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저 스토리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스토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선정하는 대상이 바로 프로덕트 오너다. 스크럼 마스터, 이 마스터가 이 스크럼 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스크럼 팀의 리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어떻게 식별하고 정의하고 검토할 것인가에 대한 규모를 정하는 사람이 바로 스크럼 마스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유저 스토리로서 어떻게 풀어낼 거냐는 것은 결국 디벨롭 팀이 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 디벨롭먼트 팀을 단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로 우리가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디벨롭 팀의 구성원들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미지들처럼 단지 개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스크럼 팀이 도대체 뭘 지향하고 있느냐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미먼트, 포커스 뭐 이런 말이 다 우리말로 비슷한 말인 것처럼 보이시지만 결국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정말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불리한 것들 있어도 즉 다시 말하면 이번에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일을 또 해야 될까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숨기지 않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결국 팀의 승리를 위해서 조직의 승리를 위해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네가 알면 뭘 알아? 또는 네 짬밥에 결국 그런 거는 시키면 시키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네가 자꾸 신경 쓰려고 해? 이런 상황에서는 팀이 스크럼 팀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를 걱정하게 된다면 이야기 개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는 분위기, 상황, 환경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련된 용어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스크럼 팀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도 아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용어 몇 개만 정리하고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스크럼에서 주요 쓰이는 용어들을 보면 백로그, 스프린트, 제품 백로그, 스프린트 백로그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 스프린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거리 선수들을 스프린터라고 부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짧은 기간 안에 정말 죽을 힘에서 달리는 것을 스프린트라고 부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로그라고 하는 것은 결국 requirement list예요. 이걸 이제 애자일에서는 유저 스토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달려야 될 때 어떤 것들이 됐고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됐는지 등을 우리가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것들을 보드에 붙여놓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결국은 포스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done으로, 완료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왼쪽에 보이는 원하는 예상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린트에서 할 작업을 정리해 놓고 매일 스크럼 미팅을 통해서 업데이트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크럼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 뭐 교재에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무수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때 보실 것은 뭐냐면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 결국 요구하는 것들, 현장에서 원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내용들을 어떻게 점차 구체화해 가서 그것이 결국 작동하도록 할 것이냐의 목적인 거죠. 그렇죠?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 이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산출물, 즉 아웃풋 중심의 스크럼으로 보느냐 또는 관리 프로세스 중심으로 스크럼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을 좀 다르게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관리 프로세스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프로덕트 오너가 팀과 어떻게 일을 하냐, 이 스프린트라고 하는 프로세스 1주에서 4주의 스프린트의 어떤 반복을 통해서 결국 완료된 업무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과정이 바로 스크럼 프로세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이제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화면에 정리만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스크럼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쿠팡을 뭐 안 써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인터넷 쇼핑몰 또는 뭐 소셜 커머스라 불리는 분도 계시지만 이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렉트릭 커머스, 이커머스의 대표 기업이고 뭐 대한민국에서 매출의 규모를 2020년 기준으로만 보면 약 13조 2,500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쇼핑몰이라고도 부르고 마트, 뭐 여러분들이 쿠팡맨이라고 불리는 분들, 로켓맨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면 뭐 생활용품, 식품, 뭐 여행, 레저, 할인 등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송의 첫 단계부터 최종 배송지까지 도착한 전 단계에 관련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아마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의 대표인 김범석 대표는 하버드 경영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보스턴 컨설팅이라고 하는 컨설팅 그룹에서 일을 했었던, 즉 어떻게 하면 기업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쿠팡의 이 스크럼 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려 보면 쿠팡의 조직은 메이커, SM, TL, PO 뭐 이런 명칭들은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역할들이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프로덕트 오너가 뭐 팀장격인 뭐 스크럼 마스터 그리고 이제 메이커와 여러 가지 스프린트의 그 주기를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2개월마다 3개에서 4개의 장기 목표를 정해놓고 이걸 2주 단위로 쪼개서 단기 목표를 결정한 후에 그걸 죽으라고 달린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유통하는 기업들의 조직 구조와는 전혀 다른 조직 구조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쿠팡에서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뽑고 또 끌어가요. 아니 물건 파는 유통기업이 왜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필요할까? 또는 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한 역량이 곧 쿠팡의 핵심 역량으로 뭐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쿠팡이 갖고 있는 애자일의 적용 일화를 살펴보면서 우리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쿠팡이 애자일, 즉 스크럼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개발자들이 팀 목표, 즉 팀에 정해진 목표들, 즉 할 일 분량이라고 하는 유저 스토리를 우리가 갖고서 계획을 스스로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스스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정이나 컨디션에 맞춰서 업무를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들은 애자일을 적용하면 마치 야근 없어지고 우리도 공무원들처럼 나 9시 출근해서
5시, 6시에 퇴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야근이다라고 하는 것, 혹은 우리가 철야라고 하는 것은, 그쵸? 회사에서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직원들의 일화를 살펴보면 팀이 강요한 적은 없다. 물론 팀이 공식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팀원들이 매일 해야 될 업무 내용과 소통이 되면, 그쵸?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서로 잘 이해하고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언젠가는 결과 나올 거다라는 걸 뭐 있기 때문에 서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애자일이다라고 하는 것 또는 스크럼을 통해서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방법만을 적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 결국 이러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남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스크럼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 그리고 그러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조직에서 잘 적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구성원들이 그러한 것들이 체화되어야만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단지 우리는 오늘부터 스크럼 할 거야 라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죄송한데 그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앞 문장 있잖아요. 네. 그 부분만 다시 해주시죠. 지금 방금 페이지가 넘어가서 그게 그대로 녹화가 돼가지고. 네. 네네. 그 부분만 한 번만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때 괜찮으세요? 제가 어디에서부터 끊어야 되는지 몰라서 이 페이지를 그냥 다시 네네. 할게요. 갈게요. 큐. 자, 쿠팡의 애자일 적용 1화를 살펴보면서 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이 애자일이라고 하는 또는 스크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내용들처럼 장기 목표를 정해놓고 이런 것들을 스프린트 다시 쪼개서 일간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다시 데모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또 이걸 완료된 것들을 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애자일에서 아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뭐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처럼 9시에 출근해서 5시, 6시에 업무 딱 끝내놓고 그 이후에 나는 내 자유로운 업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거다. 애자를 적용했기 때문에 스크럼을 했기 때문에 할 거다라고 기대? 아니에요. 애자일을 적용한다라고 하거나 스크럼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업무 내용을 공유해서 결국 서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일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각자 책임지고 있는 결과물을 잘 내줄 거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사람 힘들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크럼이 하는 것은 뭐냐? 그 힘든 시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포커스를 주고 있고 그러한 프로세스를 조직에 내재화시키는 것이 바로 스크럼이 갖고 있는 주요 의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